이번 강의는 화재 예방,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재난안전 관리 기본법, 위험물 안전 관리법인데, 자, 이것도 앞서 마찬가지로 법령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아주 주의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화재 예방 안전관리 법률 같은 경우에 목적, 그다음에 소방시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여러분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뭐 공동주택, 뭐 운동시설, 뭐 관광 휴게시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실상 거의 모든 것들이 자, 특정 소방 대상물에 포함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무창층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무창층은 자,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이제 무창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용어를 잘 알아두시는 게 문제풀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1급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의 범위는 자,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식 문제의 보기로 출제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2번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단서 조항이 있죠. 자,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자, 그리고 아파트는 제외한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객관식 문제에서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만 자,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식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뭐, 자, 소방안전 관리 업무의 전담에 필요한 뭐 대통령으로 정하는 뭐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하고, 자, 그다음에 이런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 관리자는 이런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업무 수행에 관련된 얘기들은 객관식 문제로 보기로도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뭐 자, 시설 관리, 소방 훈련 교육, 화기 취급 감독 이런 것들이요. 자, 그다음에 선임 신고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신고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거 14일 이내에 이런 단어들이요. 자, 그리고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련된 건데, 자, 이것도 뭐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한다 라는 얘기. 요게 이제 한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다음에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자격증을 대여하는 거는 굉장히 큰 처벌을 받습니다. 사실은요. 자,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시게 되면은, 자, 특별 관리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뭐 전통시장도 있고요. 자, 영화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시설에 대해서 화재 안전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조사 같은 경우는 자, 뭐 화재 예방 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 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그런 경우요. 자, 그리고 화재 안전조사 항목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쯤 문제를 보고 풀어보면은 이거는 좀 금방 알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조치명령이라고 해서 결과를 봤더니 이게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는, 자, 뭐 소방 대상물에 어떤 고치는 거, 이전, 사용금지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자, 화재 예방 조치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장소를 뭐 이런 어떤 장소에서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자, 뭐 흡연, 소형 열기구 날리는 거,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자, 바로 객관식 문제 보기로 출제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가 있는데, 몇 번 문제 푸시다 보면은 이거는 금방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법에서도 벌칙 조항이 있죠. 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그 외우기가 좀 까다로운데 자, 이 법 같은 경우는 이제 벌금 부분에 좀 이렇게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태료에 관련된 부분이 또 있는데요. 자,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 뭐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건데요. 자, 다중이용업소는 이제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그리고 이렇게 영화 상영관, 학원까지 해서 이 요건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거보다는 자,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과태료의 부과 세부 기준들이 있죠. 그래서 자, 소방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회, 2회, 3회라고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안전시설에 관련된 피난시설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초고층 건축물에 관련된 특별법인데요. 이거는 외우셔야 될 게 요거. 자,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그리고 자,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이라는 요 조건도 객관식 문제의 보기로 출제될 수가 있죠. 자,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 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자, 초고층 건축물이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묻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외우셔야 될 게 있다는 거 정도. 자, 그리고 뭐 총괄 재난안전관리자가 뭐냐고 했을 때, 자, 이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해서 뭐 종합방재실 설치 운영에 관련된 사항 등을 자, 총괄 재난안전관리자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재난은 크게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재난관리, 안전관리, 안전기준, 그 다음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방지 조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이게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아주 뭐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내용들이죠. 자, 이런 대상들을 재난방지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인데요. 자, 이 뭐 위험물, 화학물질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아무래도 소방안전관리자에서 주로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게 규제 현황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이제 기출 예상 문제를 이제 보시겠는데, 자, 소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간단한 건데도 이게 긴가민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방시설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틀릴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방화 셔터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자, 앞에 이제 그 법률 정리된 부분에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자, 일체형 셔터에 관련된 뭐 출입구 기준에 관련된 건데, 이런 거는 자, 뭐 유효 넓이가 0.9m 이상, 유효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은 이거는 한 번만 딱 보시면 금방 풀 수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 차라리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게 뭔지만 알면은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 이런 거는 자, 다 외우지 마시고 아닌 것만 딱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무창층으로 바른 것은 무창층의 개념을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풀죠. 그래서 무창층의 30분의 1 이하 요거만 알면은 답을 금방 좀 찾을 수 있다는 거 정도. 자, 그리고 이제 무창층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바로 봐서는 문제를 못 푸실 수가 있으니 해설을 보고 자, 역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숫자를 중심으로 외우고 있는 거죠. 아, 지름 50cm 이하. 자, 그리고
높이가 1.2m 이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외우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문제는 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은 이게 피난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쪽에 그 요점 정리된 데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것은 1급 소방안전 대상물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은 자, 문제를 좀 풀다가 이게 면적을 좀 알고 있으면 이거는 쉽게 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는 몇 명을 선입해야 되는가? 자,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는 자, 한 명이다. 이런 것들 숫자를 중심으로 좀 외워두고 계시면은 이게 문제풀이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연면적 45,000 제곱미터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는데 몇 명을 선임해야 될 것인가? 자, 이거는 15,000 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자, 이게 3명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좀 응용된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들에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 문제와 이 문제는 몇 명을 선임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다소 이제 응용된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계속 소방안전관리 선임 자격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에 선임 대상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근무 경력에 관련된 얘기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3년 이상 근무한 게 아니라 7년 이상 근무한 거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숫자만 좀 알고 계시면 문제를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중요한 것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은이라고 돼 있는 게 이제 요런 문제들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먼저 보시고 거꾸로 문제를 푸시는 게 유리하죠. 자, 그리고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는 그냥 알면 금방 풀고 모르면은 아예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또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하면은 자, 며칠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30일 이내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응용 문제죠. 자,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를 언제 해야 되는지 요거는 한 문제에서 2개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똑같은 문제 반복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누구에게 선임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되는가?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서는 정답이 소방본부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임하는 경우들도 가끔씩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특정 소방물 대상의 관계인 업무가 아닌 것은 돼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내용 해설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이거를 좀 역으로 맞춰보면 오히려 공부하기가 쉽죠. 자,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뭔지를 파악하고 업무가 아닌 것을 찾아야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계속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훈련과 교육 횟수는 연 1회 이상이다. 자, 숫자를 중심으로 좀 보시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피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 사람은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이 관계인이죠. 관계인이 자, 피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 강습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자, 한국소방안전원장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단순한 문제들은 모르면 이제 아예 못 푸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기출 문제로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무 교육은 6개월 이내에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격되면 알아야 되는 것들. 자, 그리고 이제 뭐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비슷비슷한 문제 넘어가고요. 자, 화재 안전조사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법령은 화재 안전조사의 대상이 아니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헷갈릴 수가 있는 문제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은 뭐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난 계단의 종류와 피난 계단의 수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좀 한번 외우셔야 되는 것들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좀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뭐 건축에 따른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동의 요구를 받으면 며칠 이내에 동의 여부를 알려줘야 되는가? 이제 5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한번 이렇게 날짜 같은 것만 딱 알고 있으면은 이 문제는 이거구나 이렇게 보는 그런 얘기 문제풀이고요. 자, 그리고 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실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주택은이라고 돼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우리가 경보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홍보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 관리해야 되는 사람은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 소방청장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정도. 자, 그리고 이제 방염에 관련된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데요. 자,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을 설치해야 되는 장소는 요거는 뭐 운동시설이고 방염 대상 물품 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 방염 성능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 뒷부분에 이제 화재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 번쯤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염 성능 기준에 관련된 것들은 뭐 층수가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제외한다. 자, 방송국 및 촬영소는 제외한다. 이런 것들은 이 문제의 정답을 좀 보고 계시면은 이거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정답을 좀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 방염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염 성능 기준에 적합한, 이건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그래서 뭐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20초, 연소하는 상태 그치는 시간까지 30초.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그래서 방염 성능 기준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못 푸는 문제인데, 난이도가 높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방염 성능 기준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에 관련된 거. 이건 어차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알아둬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계속 작동 기능 점검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작동 기능 점검 대상물은 해가지고 위험물 제조소 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그리고 50층 이하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층 이상인 아파트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50층, 200m 이상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그래도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연일에 실시한다. 연일에 이상 실시한다는 거 정도요. 자, 그리고 이제 종합 정밀 점검 같은 경우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해설이요. 종합 정밀 점검은 특정 소방 대상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스프링클러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제연 설비가 있는 터널, 그리고 1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종합 정밀 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해서 이게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은 해설을 좀 알고 계시면 여러 문제의 형태를 다 맞추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 점검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이런 거 이제 좀 까다로운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점검 뭐 연 1회 이상 요거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이런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 승인에 관련된 얘기를 쭉 알고 있으면은 응용 문제도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인력 같은 경우도 사실 기준에 나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사 1명, 그리고 보조기술 인력 2명을 한 묶음, 한 단위로 취급한다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검 인력 한 단위, 그러니까 한 조, 1개 조가 하루에 연 면적
자,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연면적은 자, 종합정밀 점검은 10,000제곱미터, 작동기능 점검은 12,000제곱미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 이제 결과 보고서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계속 나오는 벌금, 과태료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푸셔야 될 부분들. 계속 벌금과 과태료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문제를 좀 출제하기 나름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자,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닌 자는 이제 요 보기가 있죠. 자,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난 선포 지역으로 틀린 재난 지역 선포 지역에 관련된 틀린 것은 고르는 게 있고요.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렇게 위기 재난 유형 대응 체계로 틀린 것은이라고 해서 관심주의, 경계, 심각 요거 정도는 상식적으로 외우셔도 되죠. 관심주의, 경계, 심각까지요. 자, 이렇게 해서 법령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게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의 숫자, 제곱미터, 몇 제곱미터냐, 며칠 이내야냐, 몇 미터 이상이냐, 몇 층까지냐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그 공부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층이다. 근데 10층만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게 10층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문제를 정말 꼼꼼하게 낸다고 하면은 이상인지 이하인지 그 단어만 바꿔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외울 때 6개월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6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외우셔야만 틀림이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